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로 찾아뵙네요. 다들 보르도 지역 공부는 많이 하셨나요? 오늘은 프랑스 보르도의 메독 지역의 그랑크리 클라스의 5등급 와인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샤또 두자크인데요. 이 노란 레이블이 강렬한 이 와인은 언뜻 보면 레고가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레이블에 샤또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프랑스 보르도의 메독 지역 중에서도 마고에 위치하고 있는 이 샤또 두작은 그 역사가 12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프랑스 그랑크리 클라스의 와인들은 대부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녔는데요. 이 샤또 두작도 이런 프랑스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샤또 중 하나입니다. 오래된 역사를 가진 만큼 이 샤또 두작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요. 먼저 이 샤또 두작이 위치하고 있는 이 구역의 최초의 주인은 패트리스 듀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왕이면서 이 지역의 통치자였던 리차드 1세가 이 패트리스 듀작에게 이 땅을 부여하게 됩니다. 1545년도에 두작의 일부였던 생트 크루아 보르도 수도원의 베네딕트 수도사의 기록을 보면 두작은 포도밭이 같이 있었던 농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도 포도를 생산했었겠죠. 그 후 1685년도에 프랑스 재무장관이면서 아주 부유한 와인 상인이었던 피에르 드루야가 이 와이너리를 다시 사들였습니다. 그는 메독의 최고의 샤또 중 하나로 두작의 명성을 끌어올렸습니다. 자금력이 있으니 그만큼 성장했겠죠? 그리고 그의 딸인 엘리자베스가 토마스 미셸 린치와 결혼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이 와이너리를 물려줍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장 바프티스트 린치는 보르도 시장으로 임명되면서 이 와이너리를 함께 경영하게 됩니다. 이 장 바프티스트 린치가 사망한 후에 1841년도에 비브룩스가가 이 와이너리를 다시 사들였고 1855년 보르도 그랑크리 클라스의 5등급으로 선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863년도에는 이 보르도 그랑크리 클라스의 2등급인 샤또 두쿠르 보카유의 주인이었던 존 스톤가가 와이너리를 인수하면서 최초로 노란색을 레이블에 입혔습니다. 이때부터 샤또 두작을 대표하는 색상이 노란색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19세기에 필록세라와 함께 이 포도나무를 병들게 하는 해충과 곰팡이균이 창궐했는데요. 이 보르도 대학의 교수였던 피에르 마리 알렉시스 밀라데가 녹균병, 즉 포도잎을 노랗게 변하게 만들어서 말라 죽이는 이 곰팡이균의 효과가 있는 보르도 믹스처라는 이 농약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샤또 두작이 이 실험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는 성공적이었고 이로 인해 전 세계 포도밭이 이 녹균병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게 된 거죠. 이 샤또 두작의 개발과 발전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냉각기 회사의 주인이었던 장자크 베르나가 이 와이너리를 다시 인수하게 되면서 포도 발효 시 온도가 높아질 때 이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 얼음을 이용한 온도 조절 장치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포도를 발효할 때 이 온도 컨트롤을 하게 된 거죠. 1989년도에는 프랑스 보험회사였던 MAIF가 다시 인수하게 되면서 비뇨블 앙트레 루튼에게 실질적인 와이너리 경영을 맡겼습니다. 그 후 2004년도에 그래비티 플로우 셀라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그래비티 플로우 셀라는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만 각 양조에 필요한 시설을 다른 층에 건설함으로써 중력의 힘으로 조금 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와인 제조를 할 수 있게 도우는 양조 시설을 말합니다. 이 그래비티 플로우 시설에서 만들어지는 와인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산화 과정이 줄여지기 때문에 와인의 아로마를 좀 더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의 아로마가 좀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그 후 로랑 포르틴이 조인하면서 발효 과정을 좀 더 심도 있게 관찰하기 위해서 세귄 모로와 협력을 하여 이 발효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속이 들여다 보이는 오크통을 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샤또 두작은 샤또 두작만의 발효 노하우를 또 발전시켰습니다. 이 샤또 두작은 녹균병 예방을 위해서 보르도 믹스처를 개발하는 데 힘썼는데요. 이 보르도 믹스처는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토양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젠 바이오다이나믹 공법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친환경적인 와이너리를 위해서 이 샤또 두작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와이너리에 수많은 종류의 채소와 식물을 키우면서 수목원을 조성하고 또 말과 양을 방목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15개의 벌집과 새들도 키우면서 이 먹이사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포도가 원재료인 포도주는 모두 식물성으로만 만들어진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와인 제조 과정에서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해 침전물을 가라앉히기 위해 계란이 쓰입니다. 계란의 흰자의 단백질 성분이 이 침전물을 가라앉히게 되는데요. 이 샤또 두작은 이런 계란의 동물성 단백질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단백질을 사용함으로써 100% 비건, 그러니까 100% 식물성 재료로 이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비티 플로우 셀러, 그리고 속이 환하게 들여다 보이는 발효 시스템, 그리고 100% 식물성 재료로 만든 이 와인에서는 어떠한 맛이 날까요? 제가 테이스팅한 와인은 샤또 두작 2017년도 빈티지입니다. 카베르네 소비뇽 69%와 메를로 31%가 블렌딩 되어져서 오크통에서 15개월 정도 숙성해서 만들어진 이 와인은 이 카베르네 소비뇽이 대부분 차지해서 그런지 카베르네 소비뇽의 특징이 두드러졌던 와인이었어요. 오픈 직후에는 콤콤한 냄새가 살짝 나니 에어링이 필요하겠고요. 그 후 천천히 피어오르는 많은 향들이 저의 코를 아주 기분 좋게 자극시켰습니다. 이 와인은 정말 향이 좋았던 와인입니다. 향에서는 베리향과 피라진향, 그리고 유칼립투스, 민트 같은 허브 향들이 피어올랐는데요. 그에 반해 팔렛, 즉 입안에서 느껴지는 것은 코에서 느꼈던 향만큼 강하진 않았어요. 잔당이 살짝 있었고 끝맛엔 약간 짭짜름한 느낌도 있었던 와인이었습니다. 산도와 타닌도 좋았는데 특히 타닌이 강했던 와인이었어요. 색은 깊으면서 보랏빛이 살짝 도는 루비 컬러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보관해뒀다가 몇 년 후에 마시면 이 타닌도 좀 더 부드러워지고 숙성된 향이 풍부해지면서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보르도 와인의 많은 발전을 가져온 샤또 두자크의 와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테이스팅한 와인은 2017년도 빈티지인데요. 2019년도 빈티지가 와인 평가단들에게 아주 좋은 평을 받았더라고요. 갈수록 점점 더 높은 평을 받고 있는 샤또 두자크입니다. 이 그랑크리 클라스의 버금가게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샤또 두자크, 눈여겨볼 만합니다. 와우.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와인 하세요.